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에 맞서 국민 항쟁을 시작한다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지만 야당 대표의 단식에도 대통령실은 물론 여당조차 대화 노력은커녕 비난하고 조롱하기에 바쁩니다.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네.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백운기 정치본색 토론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과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스픽스 구독자가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제는 또 방송의 날 60주년을 맞는 날이라서 더욱 의미가 깊었고 또 기쁨이 배가 됐습니다. 50만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픽스와 저 백운기는 50만 구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을 잊지 않고 또 여러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새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가 사라지고 공정과 상식이 짓밟히는 이 시대에 진실을 전하고 또 상식을 바로 세우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픽스 구독자 50만 달성 이벤트, 저희가 50만 구독자 언제 달성할지 알아맞추는 이벤트를 했는데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당첨자가 꽤 있으십니다. 8월 중에 달성할 거라고 기대하신 분들에 비하면 9월이라고 그래서 좀 그때는 섭섭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취합해서요. 내일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날짜를 맞추지는 못했지만 9월 2일 날 될 거다, 9월 4일 날 될 거다 하던 분도 계시더군요. 아차상도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께 저희가 무언가 마음으로 보답하려고 합니다. 비록 날짜는 맞추지 못했지만 이벤트에 응모하시면서 또 의미 있고 재미있는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께도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9월 3일 맞추신 분께 베트남 여행 상품권 2장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정답자 20분께 광화문 살롱의 고급 베이커리 선물 세트 드리고 또 날짜를 맞추지는 못했지만 참여해 주신 분 10분을 골라서 함께 선물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또 100만, 1000만 달성할 때까지 여러분 계속 스픽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참여해 주십시오. 백운기의 정치본색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스픽스몰에 회원 가입도 많이 해 주십시오. 스픽스의 힘을 보태주시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스픽스몰 만든 이후로 상품들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모두 반응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스픽스몰에서는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싼 가격에 드린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홍삼 제품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또 새로운 구성이 하나 생겼더군요. 워낙 반응이 좋아서 1+1 행사하는데 하여튼지 좋다고들 많이 얘기하십니다. 이번에는 1+1 구매하시면
자민경에서 같이 만든 탈모 방지 샴푸를 또 끼워서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제품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내일 그러면 당첨자 발표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전혜연 우석대 대학원 개건교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축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축하해야죠. 더더욱이나 이 정치본색 시작, 백운기 앵커님과 함께 저는 1회 방송부터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 대단히 감개무량하고 50만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돌파 50만 축하하고요. 함께 축하하고 가자 100만으로 연내 100만 달성을 위해서 더 힘있게 진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정기남 교수랑 함께 했던 세월이 말씀하시는 동안 싹 스쳐 지나갔는데 최수영 컨설턴트도 시작 또 중간에 했던 다른 프로그램의 마지막 또 50만 구독자 달성하는 날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전생의 부부였나? 나라는 뭐 구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뭐 스픽스는 백운기 앵커님 구하셨습니다. 제 메시지 이론에서 스티커 메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귀에 착 달라붙는 메시지. 그게 이제 정 메시지에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보거든요. 이제 그래서 1, 2, 5천 년 사이에서 살아남은 걸 이거 속담 같은 거를 이제 스티커 메시지라고 하는데 스픽스가 스틱스 메시지가 되니까 그래서 라임 맞췄습니다. 예. 그래서 귀에 착 달라붙기 때문에 50만 갖고 조금 더 달라붙으면 정말 찰떡같이 달라붙으면 100만 갑니다. 감사합니다. 붙었다 떨어졌다는 3의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전혜영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죠. 예. 정어리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스픽스는 저에게 이제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방송을 많이 하다가 사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장관을 엄청 비판한 적이 있는데 공교롭게 그럴 때마다 이제 얼마 후에 출연진이 교체됐다는 소식이 오다 보니까 제 스스로 위축되는 게 아닌가. 이제 평론가라는 게 권력을 비판하는 게 본래 제 직업인데 위축되던 시기에 스픽스에 출연을 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았고요. 내가 이런 비판을 하는 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공감해 주시고 또 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글 올리면은 응원해 주시고 또 정어리 분들이 응원글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언론인으로서 한때 언론이고 평론가로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세훈 대변인 축하 메시지 들어볼까요? 그 1만이 되기도 전에 몇천 명이었을 때 제가 스픽스 그때 출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참 감개무량합니다. 이게 뭐 만 되고 10만 되고 30만 되더니 이제 어느새 50만이 됐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도 스픽스를 통해서 많이 성장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스픽스와 함께 성장한 것 같아서 마치 내일처럼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길거리를 가거나 할 때 가끔 알아보시는 분들이 스픽스 봤어요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스픽스가 진짜 많이 성장했고 많이 대중화됐구나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50만인데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100만을 꼭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효숙 님이 이런 글을 주셨네요. 와, 50만 돌파 축하. 병실에서 내 병이 다 나았어요. 50만 돌파해서요. 퇴원 준비할 겁니다. 흐흐흐 주셨는데 강효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퇴원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기쁜데요. 퇴원 축하 기념으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래머 화장품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스픽스의 이메일로 주소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천사섭님 50만 되기까지 대통령 부부와 일가,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여당도 한몫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줬으니까 말이죠. 그렇기도 하네요. 네. 그렇다고 제가 이분들한테 선물을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이은주님, 스픽스 구독자 50만 달성을 온 마음 담아 축하드립니다. 단순한 숫자 50만이 아니기에 더욱 감개무량하고 뭉클합니다. 애청자들의 사랑, 열정, 땀이 담겨 있기에 더욱 소중한 50만입니다. 변화하고 혁신하는 스픽스의 모습을 세상에 당당히
천명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셈입니다. 100만을 향한 대장정을 위해 전열 재정비하고 다시 뜁시다.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지 5일째가 됐습니다. 단식이란 참 목숨을 걸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찾아가서 이렇게 걱정했다는 얘기 들리지도 않고, 국민의힘의 대표는 관종이다. 관종 어떤 표현입니까? 관심종자, 아주 비난할 때 쓰는 얘기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하태경 의원은 감옥에 들어갈 생각하면 원래 밥맛이 없는 법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야당 대표의 단식을 이렇게까지 폄하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걸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난 8월 31일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했던 기자회견 내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그 맨 앞에 서겠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 단식 외에는 할 게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영 교수, 5일째 됐으면 혹시 단식 해보셨어요? 네, 해본 적 있습니다. 살 빼려고? 아닙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식 기도 같은 금식? 거를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만 해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손이 덜덜 떨리고 하는데, 제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첫날 이제 밤에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어떤 분위기인가 보러 갔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것은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밤늦게까지 현장을 지키고 있었고, 제가 사실 좀 생각이 바뀐 부분은 뭐였냐면요, 이른바 개혁의 딸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뭐 적지층, 강성지층 분들이 너무 많이 와 계셨는데, 너무 질서정연하게 너무 예의 바르게 앉아서 본인들의 휴대전화로 이걸 생중계하거나 본인의 채널에 옮기거나 혹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일부 분들은 소리를 질렀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그 앞에 진을 치고 앉아서 제가 차마 방송에 옮길 수 없는 아주 저질스러운 표현을 쓰고, 심지어 그 여성들에 대해서도 욕을 하고, 그 자리에 나중에 왔던 임세은 부대변인은 폭행을 당할 뻔한. 그래요?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이제 보수 일부 유튜버들이 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에 나왔던 일부 중장년 어르신들이 같이 맞대응하면서 그만해 이런 분들은 있었지만, 오히려 젊은 여성분들은 일사불란하게 그 자리를 그냥 지키면서 휴지 줍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개혁의 딸이라는 분들이 한두 분을 가지고 너무 방송에서 왜곡돼서 보도됐던 게 아닌가, 저는 그 점에 사실 굉장히 놀랐었고요. 제가 왜 최근에 여성들이 정치 전쟁에 많이 나온다, 엄마 정치가 정말 이 세상을 한번 바꿔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을 정말 실제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여성층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엄마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고, 또 젊은 층들이 이 문제에, 내 생존의 문제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 이재명 대표가 단식 시작해서 좀 우려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고 나서 어쨌든 이것이 현재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점이 될 수 있다. 현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단식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국회 본청 앞에 계단 그 옆에 보면은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바닥입니다. 그 바닥에다가 천막을 치고 지금 앉아 있고요. 심지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물병에 물을 담아서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일부 유튜버들이 와서 거기 뭐 있는지 보여달라고 난리쳐서 물을 부어서 보여주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 시민들은 좀 과격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정도 되면은 대통령 정무수석실이라든가 여당 관계자들이 와서 정치를 어떻게 좀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이 전혀 없는 걸 보면서 제가 2002년부터 기자 생활을 하고 많은 취재 현장을 다녀봤지만 여당이 이제 완전 협치를 내팽개쳤고 중요한 것은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오염수의 안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는 응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민심에 너무 귀를 막고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뭔가 이 전국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에 더 적극적인 시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세은 대변인도 현장을 가보셨군요. 네. 근데 어떤 폭행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그날이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저도 이제 국회에 일이 있어가지고요. 끝나고 마치고 어떻게 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잠깐 방문을 드렸었는데 뭐 극우 유튜버라는 분들이 좀 계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극우 유튜버인지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 지지자인지 전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한번 쳐다보려고 갔더니 갑자기 둘러싸더니 얘 개딸 아니야 이러더니 저를 막 둘러싸더니 막 욕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다행인 거는 제가 그렇게 막 쪼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냥 둘러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막 때릴 듯이 달겨들었는데 전 때리려면 맞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다른 분들이 오시고 경찰분들이 오셔서 이제 저쪽 가시라고 해서 저를 이제 빼서 다른 쪽에다가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매우 과격한 그런 상황을 봤었죠. 그런 분들은 왜 거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참 신기한 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든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본인들이 좋아하는 분들한테 가셔서 응원하러 가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굳이 본인들이 싫어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욕을 하는 게 무슨 만족을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그야말로 그런 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변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태적인 습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도 있죠. 지난번에 무슨 단식할 때 피자를 옆에서 막 먹고 그랬던 네. 그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일베 뭐 그 세월호 부모님들 그 단식 투쟁하셨을 때 와가지고 막 피자 뭐 막 먹었던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런 게 결국 타고 올라가다 보면요.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그 단식 투쟁했었을 때 안기부에서 그 옆에 가가지고 막 불고기 굽고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타고 올라가면 이런 그런 극우 세력들의 그런 뿌리가 결국은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습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표 앞에서 뭐 먹고 이러진 않았지만 욕하고 뭐 죽어라 뭐 오만 뭐 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게 목숨 걸고 야당 대표가 하고 있는 저항의 표시인 단식에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건 정말 천벌받습니다. 하늘이 다 지켜보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건 몰라도 세월호 유족들 단식할 때 옆에서 피자 먹고 불고기 구워 먹었다면 그건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아냥거리고 일부에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단식은 국회 본청 앞에서 하고 밤에는 이제 사무실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저도 이제 그 현장에서 가서 봤을 때 밤새 극우 유튜버들이랑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극우 유튜버들이 오고 또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끼리 충돌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안에 있는 방호처의 뭐 직원들이나 경찰분들이 계속 와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잠깐 그 저녁에는 이동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아마 현장 가시면 딱 느끼실 겁니다. 정말 계속 싸웁니다. 그 앞에서. 그러니까 그게 꼭 그 여러 직원이나 많은 분들의 이제 피해가 있을 걸 우려해서 그런 것 같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일환 교수, 뭐 그러다 보니까 보온병 안에 뭐 곰탕 사골 국물 들어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말들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좀 그 단식에 대해서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고 응원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비아냥거리지 않고 정말 이 비열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9석 제1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오늘의 정치를 정말 아주 극렬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은 현 정부와 어찌 보면 가장 격렬히 싸우면서 또 당내 결집도 도모하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저는 승부수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건 사직생에 가장 맞는 투쟁 전술이기도 저는 하다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이 제1야당 대표가 소위 단식이라고 하는 소위 투쟁 전술을 들고 나왔는지에 대한 좀 그런 인식이 좀 우선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게 정치가 완전히 이렇게 끊긴다, 멈춰서 버렸다, 그런 또 정치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제1야당 대표의 어떤 건강을 걱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끊긴 멈춰선 정치를 다시 가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부터 이건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정치인이 단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마지막 선택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뭔가 대화가 잘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거리 투쟁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삭발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단식은 이제 최후의 선택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단식이라는 극한 방식을 택했잖아요. 요즘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 뭐 극한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극한 호우도 있고 이제 뭐 극한 투쟁, 이게 극한 방식이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저 정치 이론으로 지금 치킨 게임입니다. 서로가 이제 그러니까 바로 이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가 돼서 누구 한쪽이 먼저 쓰러질 때까지 이건 계속 간다는 뜻인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결하죠. 일단 퇴로는 없다죠. 퇴로는 없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당내 거취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단일 당분간 우리 당내 사정은 없다. 오직 이제 퇴로 없는 전선이 된 거라 보는데, 저는 이제 이 싸움이 끝나는 거는 지금 여권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실려가는 쪽에서 저는 결국 출구 전략을 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 저는 사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봐도 가짜 뉴스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에 사골국물 마신다? 그때 사골국물 마시면 설사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체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제 멀쩡한 사실을 두고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극한의 치킨 게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지금 일련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인간이 단식으로 버틸 수 있는 게 통상 2, 3주 정도인데, 그러면 저는 뭐 10일 이후에는 저는 정말 또 극한의 장면들, 앰뷸런스가 오고 이재명 대표가 쓰러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출구 전략을 모색할 텐데, 과연 저는 이런 상황에서의 협치와 공존이라는 게 무슨 다 이게 레토릭에 불과한 거고, 이런 상황에서의 정기국회라는 게 과연 총선 전에 더 극한으로 또 몰고 가는 대립구도로만 가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왜 이 시기를 택했을까? 그리고 어떤 것을 노리는 걸까? 효과는 과연 어떨까? 하는 부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날까 하는 것도 궁금하지만, 과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궁금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정말 단식을 바라보는 여당의 행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정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면 상대 당 대표는 예의상 찾아가지요. 찾아가서 단식 중단을 권유하죠. 대화합시다. 이렇게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건 인간의 도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파트너라고 하는 야당의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는데, 여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관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심종자, 그냥 관심 끌려고 하는 짓거리,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 조사 소식에 뜬금포 단식을 천명하더니 국회를 극단 성향 유튜버들이 놀이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서로를 비난하는 유튜버들을 자제시키기는커녕 흐뭇한 미소로 지켜봅니다. 단식한다고 하는데 실제 단식인지 단식 쇼인지도 의문이지만,
밤낮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즐기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에서 야당의 수장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관심 받고 싶어하는 관종의 DNA만 엿보일 뿐입니다. 정계랑 교수, 아무리 단식이 마음에 안 들고 또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된다고 해도 여당 대표가 저렇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정치가 이렇게 삭막해지고 아무리 적대적으로 이렇게 그 갈등이 심화된다고 하지만 불과 4년 전, 4, 5년 전만 하더라도 단식 투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저쪽 지금 자유한국당의 원조인 새누리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라든지 또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다 할 때마다 야당 대표들이 찾아가서 그 뜻을 충분히 알겠으니 우선 단식을 풀고 뭔가 해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게 출발인 거죠. 물론 야당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정치 이전의 인간적 어떤 도리 차원에서라도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걱정하고 또 야당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 그걸 통해서 어떤 본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삼을 줄 알아야 정치의 기본을 아는 것이지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단식을 해본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감옥 가는 것을 더 두려워하듯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도 아마 단식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지방재정 문제를 가지고 단식을 한 적이 있죠. 단식을 한번 해봤던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기 때문에 또 단식을 하려고 하면은 두려울 거예요. 그래서 참 단식을 바라보는 태도가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러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저건 전영 교수, 정치를 넘어서 인간적으로도 저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치인도 정치인이지만 괴물이 되지는 말자. 요즘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말씀해 주셨듯이 단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비폭력 투쟁입니다. 가장 극한에서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은 여야의 정쟁이라고 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있잖아요. 여론조사에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불안하다, 믿지 못한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이고, 한국갤럽 여론조사 잘 보시면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층 내에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민심에 맞게 풀어가려는 노력을 해야지 조롱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관심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정부 여당이 굉장히 관심이 고프실까 봐요. 이렇게 막말을 해서 안 좋은 쪽으로 관심을 끌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또 하나 현 정부에서 이른바 관땡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나토 정상회의 중에 명품 쇼핑을 하셔서 전 국민의 안 좋은 관심을 받은 분도 계시고, 국가 사업을 한 번에 뒤집은 원희룡 장관도 있고, 틈만 나면 야당 의원하고 싸우면서 도대체 법무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한동훈 장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여당이 찍소리도 못하고 단식하고 있는 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또 대통령 후보였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저급하고 이제껏 보지 못했던 역대급 저질 정치라는 점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 우리 정치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저 발언을 듣고 문라이트 99 아이디 쓰시는 분, 어머 어떻게 저런 표현을, 정치인 맞아? 그런 글을 주셨고요. 초록평화님도요. 여당 대표 진짜 정치인 맞나? 인간도 아니다. 신하님 기억하겠습니다. 여당 대표. 그런 글을 주셨는데요. 대표가 저렇게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롱과 비아냥 나섭니다. 하태경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감옥에 곧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예. 밥맛이 별로 없어요. 밥맛 안 나요. 아, 감옥에 갈 생각을 뭐 감옥에 하니? 곧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밥 먹고 싶겠어요. 그리고 원래
저도 감옥 가봐서 아는데 이제 죄를 많이 짓잖아요. 네. 죄를 많이 지으면 두려움도 많이 생기고 불안도 많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는 못해요. 그죠? 그러면은 이왕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내적 번민을 좀 뭐 굶어가면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좀 있지 않나. 하태경 의원 발언, 최수영 컨설턴트, 김기현 대표 발언이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정치 평론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저는 강한 톤으로 좀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 저는 정치 평론을 하는 거니까. 그럼 야당 대표가 167석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극한 방식으로 정치를 풀려고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정치를 해야지. 이렇게 저는 비난할 수 있고, 또 당내 어떤 그런 뭐 균열이랄까? 어떤 그런 내분을 좀 잠재우고 여러 가지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승부수 카드로 던졌다.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를 하는 정당 인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잖아요. 갈등을 조정하고 어쨌든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인데, 그걸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면, 저희가 규정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를 열어놓는 게 정치의 영역인 건데, 저렇게 여지를 닫아버리면은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단식이 진행되어도 누가 저기에 대한 손가락질과 조롱만 하지 해법을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치가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퇴행화되고 과거라서는 안 되잖아요. 최소한 저는 여당 대표면 대표답게 그래도 뭔가 고민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도로 한번 가는 게 맞지. 저렇게 규정을 해버린 다음에 정치는 상실되고 마는데, 저는 제3자 입장에서 혹은 정치를 객관적으로 보고 양쪽 진영에서 평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해도 상관없으나 책임 있게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의 기관에 오신 분들이 저렇게 말하자면 그 상대 당에 대한 예의 없이 규정을 해버린 다음에 저는 정치 한 발도 못 나간다. 이런 점은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의 이전에 좀 악랄해 보여요. 저런 태도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날보다 김기현 대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한 날이 정치사적으로 더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실종 선언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여당 대표가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정치 현장을 쭉 지켜봤지만 저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일개 뭐 극우 유튜버들이나 또는 반대쪽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여당 대표라는 자가 저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치를 아예 딱 파탄 내버린 그런 발언이고 그런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태경 의원이야 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근데 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죄가 많으면 죄 지어서 감옥 갔던 모양이죠? 하태경 의원? 뭘로 갔어요, 감옥? 뭐 국가보안법위원회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뭐 예. 그러면 그럴 때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훈장 달았다고 그 생각하는 거 당시에는 아닌가? 확신범인데다. 그런데 뭐 죄 지었다고 본인이, 자기는 그러면 지금 와서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벌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둘러싼 혐의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사법부 판결을 재단해서 벌써 얘기하는 정말 경고망동한 언동이 있고, 우선 그 본성 자체가 저는 악랄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래님, 하태경도 공천이 고프다. 그렇게 글을 쓰셨고, 손경희님, 하태경 지역구에 윤돌이 40년 친구가 나온다고 하니, 아이고 제가 그냥 읽다 보니까 윤돌이라고 읽어버려요. 댓글을 원래 그대로 읽어주셔야죠. 그렇죠. 네. 윤돌이가 그 돌이죠? 그 돌입니다. 네. 공천 못 받을까봐 똥줄이 타서 딸랑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삼마호랑이님, 하태경이야말로 참 관종이군요. 그렇게라도 돋보이고 싶은가 보네요. 불쌍하다 못해 측근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요. 임세은 대변인 참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감옥에 갈 생각하면 원래 밥맛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까? 저도 그 말을 좀 돌려드리고 싶네요. 감옥에 곧 가실 분들 또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용산 쪽에. 네, 그래서 뭐 그분들이 죄를 지어서 두렵고 괴로워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희화하고 조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저는 지금 이제 단체로 윤 바이러스 혹은 용산 바이러스가 다 침투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유튜버들 좀 그만 끊으셔야 돼요.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다 유튜버들이 한 말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부부께서 이른바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그 유튜브들 매일 24시간 틀어놓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바이러스가 지금 여당에도 다 침투가 됐다. 그래서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정부 여당이라면요, 이 지금 우리나라 국정에 무한한 책임감이 있고 야당과 어떻게든 잘 협치해서, 심지어 제1당입니다. 이 야당과 어떻게든 잘 협치해서 국정 운영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목적이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 야당 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협치는 물 건너 갔다고 본인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가진 생각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적. 그러니까 야당도 적, 국민도 본인과 생각이 반대하는 사람은 다 적. 그러니까 싸우자고 시비 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생각이 여당의 지금 당 대표란 분도 이 대통령의 이 바이러스가 침투돼서 이런 제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식이라는 것은 목숨을 건 최후의 저항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것, 그러면서 공천받겠다고 하는 게 전 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조롱을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게 서로 경쟁하는 게 그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그러니까 이 정부가 나라가 진짜 무너져 가는 것을 저는 하루하루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살기 좋은 내 나라님이요. 김기현이나 하태경이나 주목을 못 받으니 관심 받고 싶어서 발언 수위를 그렇게 하는 것 같네요. 그들이 관심 종자 아닙니까? 이런 걸 주셨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옆에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정치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권의 퇴행과 폭주, 그리고 민생 포기, 국정 포기 상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는 없는데, 이 일방적인 폭력적인 행태를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지만 막을 다른 방법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단식 외에 할 게 없어서 단식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반대편은 물론이고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약간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결행한 시점, 그리고 단식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번 단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 분이 이런 글을 주셨습니다. 5959님. 근데 왜 단식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여러 사건이 동시로 터지니까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사건, 예를 들어 최상병 사건 하나를 가지고 깊게 조사하고 국회에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구난방임, 그러셨는데, 정기란 교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임팩트라고 하죠. 이재명 대표가 걸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정부가 엉망이다, 이걸 풀려고 하는데 도저히 저쪽에서 뭐 꿈쩍도 않는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단식투쟁으로 내 결의를 보여주겠다, 이런 건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주로 단식을 할 때는 딱 하나를 걸잖아요.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직선제 받아라, 대통령 직선제 해라. 근데 뭐 민주화 투쟁 뭐 이렇게 추상적인 것보다는 딱 하나를 건다든지, 뭐 지방자치를 하자 뭐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또는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는 뭐 당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소수정당으로서 단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극단적인 극한의 방법을 선택할 때 뭔가 구체적인 게 있잖아요. 하다못해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그때 구체적인 거를 걸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포괄적인 것을 갖고 단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임팩트가 좀 적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그건 시점과 메시지인데, 결국은 본인의 이제 검찰 소환을 앞둔 시점, 5번째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데 지금 직면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는 오해를 사기에 마땅한 시기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메시지인데 메시지에 대해서도 좀 뭔가 좀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화 시절, 뭐 권위주의 정권 시절 같은 경우에는 뭐 양심수 석방, 이를테면 뭐 뭐죠? 또 지방자치제 부활, 뭐 드루킹 특검 관철, 뭐 이런 여러 가지 목표가 좀 구체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어떤 뭐 민생 파탄, 국정운영 전환, 뭐 또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좀 이렇게 두루뭉실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그러면 단식을 관철시켜내고 또 목표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이렇게 불분명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이재명 대표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서 그 원내에서 1특검 4국조를 추진하겠다 했어요. 도대체 뭘 중심으로 하겠다는 건지가 잘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분명하게 단식 투쟁의 목표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비장한 어떤 이 소위 장렬하게 이 싸움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기는 느껴지지만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좀 불분명해 보인다는 측면에서 좀 다소 단식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진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럴수록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 몫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사법 리스크를 뭐 모면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지지층 결집에 그냥 머물겠다는 것도 아니고 더 정말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이 단식투쟁 과정에서 좀 전달되어야 단식투쟁의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한테는 족쇄 같은 것이기도 하죠. 뭘 해도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재단해버리고 몰고 가니까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시점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임계점에 다다랐던 점이라고 한다면 그게 확 공감이 가겠지만 약간 좀 느닷없다라고 할까요? 좀 급작스럽다 하는 생각도 있고 그만큼 효과는 좀 낮지 않을까. 전현 교수, 저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 단식을 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전원이 우리 단식하겠다라고 했다면 국민들이 좀 다르게 볼 것 같아요. 이게 이재명 대표 혼자 단식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 민주당 의원 모두가 단식한다든지 어떤 그런 결사의 각오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한 첫날 의원들이 이제 거의 밤새워서 의논을 하고 그런 모습은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역으로 좀 흩어져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차원에서 챙겨야 될 민생 문제도 있고 현안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야당이 정말 똘똘 뭉쳐서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만 국민들이 야당이 실력이 있다. 제1야당의 가장 큰 과제인 윤석열 정부 견제를 야당이 제대로 하는구나라고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좀 모여서 국민들 앞에 결기를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잘 봤더니 20대에서 굉장히 민심이 많이 흔들리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게 좀 중장기적인 과제이긴 한데 내년 총선이라던가 앞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민주당의 또 하나의 축이 한때 정말 민주당을 사랑했다가 몇 번의 선거를 보면은 민주당에 이 등을 돌리고 있는 또 젊은 층을 잡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전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된다면 국민들이 많이 돌았었던 마음을 민주당이 다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임세현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 시점 효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민께서 저는 이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민 여론이 폭발했고요. 특히나 그 박정훈 대령 이 건도 있었고요. 또 홍범도 장군 건도 있었고 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정말 국민들이 거의 폭발 직전에 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주말에 가는 집회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 여론이 폭발했던 이 시점에
대표가 결단을 내린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께서는 뭐 하나의 구심점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 있는 이러한 시점에 구심점이 딱 필요했었는데 그때 딱 마침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민주당 의원 전원이 뭐 꼭 단식이 아니더라도 뭔가 결기를 좀 강하게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한 명이 지금 목숨을 건 저항이 시작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나의 모습을 뭉쳐서 이 윤석열 정부의 강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기를 보여줘야 국민께서도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이런 뭔가 마음의 해소도 얻고 또 이런 민주당을 통해서 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목숨을 건 단식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은요. 지금은 단식보다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단주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거 더 어려울걸요. 그렇다 생각 들어요. 사랑 DN 이별님, 백운기 앵커님, 임세은 대변인님도 오늘부터 단식 들어갑니다. 제발 말려주세요. 네, 그러셨는데 단식 들어가요? 저도 그냥 이 대표께서 이렇게 결단을 내리신 거에 저도 한 마음을 하나 보태고 싶은 마음에 저도 오늘부터 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식 시작했어요? 네, 오늘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죠. 어제부터. 네. 단식하는 동안에 단식이라고 하는 걸 또 하셨다니까 제가 갑자기 숙연해지는데 단식도 힘든데 이렇게 활동하시면 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물과 뭐 효소 이런 걸 먹으면서 이제 견딘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너무 건강 해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최수영 컨설턴트 이재명 대표 단식을 비난했다고 그러셨는데. 네, 저는 뭐 제가 평론할 때 그렇게 했죠.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게 이게 극한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말하자면 어떤 명확한 목표를 갖고 좀 말씀하셨는데 요구를 하고 요구의 지점들이 관철될 때까지는 하고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세 가지 조건을 보더라도 대통령 사과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해서 대통령 사과 요구하고 두 번째는 뭐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이제 사법재판소로 가져가자. 이거는 양자가 합의해야 가져가는 건데 이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세 번째 개각된 인적 쇄신해라. 대통령 고유의 인적 말하자면은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굉장히 모호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걸 가지고 왜 꺼내 들었을까? 근데 왜 모호한 것을 하는데 이렇게 극한의 방식을 택했을까? 그러다 보면 지금 조만간 뭐 백현동이라든가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영장이 들어오면 9월 말쯤에 아마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도달할 것이라는 건 많은 사람이 예측하니까 이 타이밍을 노린 것 아니냐. 그리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말하자면 비명계 균열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것 또한 좀 단일 대우로 돌파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당화 측면에서 이것은 이루어지는 단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회 마지막 정말 정기국회를 앞둔 여당 대표로서 어떤 방식이라든가 이런 건 적절치 않다. 선택과 집중도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비난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명징하고도 좀 뚜렷한 걸 가지고 걸고 그렇게 하고 말하자면 그 요구사항을 걸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전선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방식도 보면은 아까 저는 그거예요. 집회도 갔다 뭐도 갔다. 사실 이렇게 아날로그적 방식에서는 정말 딱 뚜렷하게 국민들 눈에 각인되고 인식에도 들어오는 걸 해야 그게 맞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고 저는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했던 거죠. 예. 지금 저렇게 국민의힘의 대표부터 나서서 조롱하고 있는데 단식이 전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지요. 오늘은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고 지난주 금요일은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단식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지난주보다 1%포인트 내려서 33%가 됐고
부정평가는 60%가 넘어섰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큰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해양과 수산물 오염될까 봐 걱정된다,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또 방류 위험성은 과장되지 않았다, 수산물 먹기가 꺼려진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인식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여전히 30%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제는 만성이 돼서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고요.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같은 34%인데요. 민주당이 5%포인트나 빠졌습니다. 27%.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물론 정당 지지율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갤럽은 민주당이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조사가 됐는데요.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32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리얼미터는 2주하고 4주 차에만 정당 지지율을 조사하니까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좀 빠진 것으로 그렇게 좀 조사가 됐는데, 전희영 교수, 민주당 지지율이 생각보다도 그렇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면 민주당 지지율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조사가 잘 안 나와요. 아무래도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는 6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전반적인 여론조사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민주당의 과제는 뭐냐면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 중에서 이른바 중간층, 무당층을 어떻게 조금 더 끌어안아야 되는지가 과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9월, 10월, 뭐 가을은 남자의 계절 이런 말인데 사실 가을은 야당의 시간입니다. 정기국회 때 뭐 국정감사라던가 상임위를 통해서 야당이 정말 실력을 발휘하면서 이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좀 최근에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첫 번째는 예결위에서 국방부 장관 도망쳤다 논란이 이런 부분들 이제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질타하면서 문제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상임위를 통해서 국회가 쓸 수 있는 예산이라던가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견제하는 모습 보여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청구와 관련해서 SNS에서 내가 홍범도다, 나도 쫓아내라 이런 릴레이가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세대를 뛰어넘어서 하고 심지어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이건 너무하다고 많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심을 잘 이어가서 어떻게 국민의 잘 이 뜻을 이어받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중요한 건 저는 국정감사를 너무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 정부의 문제를 정말 실력으로, 팩트로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는 국정감사 스타위원들이 야당에서 많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잘 지적했다. 그래서 9월, 10월이 한층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 또 다른 투쟁은 원내에서의 실력 투쟁, 이 두 가지를 잘 했을 때 이른바 중도층과 무당층을 좀 흡수할 수 있는 견인책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홍범도 장군 동상을 육사 교정에서 치우는 것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육사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이 내용도 좀 잠깐 짚어보죠. 결국은 논란 끝에 홍범도 장군 동상만 육사 교정에서 독립기념관으로 옮기기로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홍범도 하함이라고 우리 군의 주력 잠수함도 있죠. 이것도 명칭을 바꿀 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정부 입장에서 홍범도 잠수함 개명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군함에다가 홍범도 소련의 공산당 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러면 1995년도에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거네요. 답변을 하시라고. 짧게 물었으니까 짧게 답변을 주세요. 네,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 네. 전 세계적으로 잠수함을 개명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글쎄요,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는 있습니까? 전 세계의 사례가 어떤지는 저희한테는 중요할 게 없습니다. 중요하죠. 우리의 주적과 전례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우리의 따지는 게 주적과 전례인데 우리의 주적과 전투를 해야 하는 그 군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징하는 하나의 그 어떤 이름이 기자의 주장에 의하면 말씀을 들어보세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례 최수영 컨설턴트가 보수 패널이니까 먼저 홍범도 장군 동상 옮기는 것도 잠수함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뭐 동상을 옮기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군의 엘리트 장교들 양성하는 육사 입구에 오는 그 충무관 입구에 오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매일 경례하면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 점은 저는 충분히 또 납득이 됩니다. 국가의 정체성, 그다음에 주적을 상대하는 군의 엘리트 장교들 양성하는 곳이라면은 장소의 재배치는 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군함의 이름을 바꾸는 거죠. 저거는 사실 제가 근무했던 박근혜 정부 때 저게 이제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례인데 글쎄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이걸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우리 군의 엘리트 장교들을 양성하고 있는 곳에서 경례를 하는 부분을 좀 장소에 재배치하는 거는 제가 납득이 좀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그러면 2차 세계대전에 사실 우리가 말하자면 그때 마지막 일본 제국주의를 이기기 위해서 그때 나치와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러시아, 그다음에 당시 러시아죠. 러시아,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전선들 연합군 전선을 형성해서 싸웠던 그 무렵에 사실 있었던 일인데 이걸 가지고 군함 문제, 그러니까 잠수함까지 저는 이 이름을 개명하는가?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좀 디테일하게 나갔다고 좀 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잠수함 기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잠수함을 이름을 바꾼 사례는 뭐 나라가 망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라가 패망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두 가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너무 이 문제까지 나가는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홍범도 장군 사례를 국가의 정체성 측면보다도 오히려 좀 다른 쪽으로 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저는 흉상의 재배치 정도 선으로 저는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인환 교수, 홍범도함 이름까지 바꾸고 그럴 정도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까? 저는 뭐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좀 저열한 정치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념을 갖다 끌어대가지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는요, 저는 권력이 소위 역사에 도전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깨닫게 되는 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뭐 이를테면 그것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앞서 뭐 최수영 우리 컨설턴트도 얘기했습니다. 육군의 정예 장교를 육성하는 이른바 육사라고 하는 그 교육의 장에서 이런 역사 투쟁도 아닌 역사 논쟁도 아닌 비열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게 대단히 안타깝고요. 지금 총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과정 자체가 정상적인 정부 내의 정상적인 논의라든지 충분한 검토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 흉상 철거 문제만 하더라도 총리 얘기 다르고 국방부 얘기 다르고 해군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아까 기동민 의원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요, 이 잠수함이나 군함의 명칭을 바꾼 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게 역사적 사례입니다. 하나, 국가가 망하거나, 두 번째, 독재 정권의 통치자가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윤석열 정권은 어찌 보면 전자는 국가가 망하지 않았으니까 후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후자. 그리고 그 이념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역사를 지금 끌어들여서 이것이 무슨 역사 논쟁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지만 정치투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논의도 없었고 밀실에서 이것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데 저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 소개하면서 정당 지지율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다른 여론조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 꽃 문라이트 구구님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거 확인은 못했는데 일단 문라이트 구구님 믿고 소개를 해드리면 여론조사 꽃에서는 민주 44.9, 국힘 29.9 ARS, 전화면접 조사는 이렇게 나왔고 ARS로는 민주 55.1, 국민의힘 34.7%가 나왔다. 이런 거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갤럽하고 갤럽 그런 여론조사를 어떻게 믿느냐, 다른 여론조사도 다 좀 보고 평가를 해주라 이렇게 많이 올려주십니다. 그래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정당 지지율이 좀 다르게 나오는 거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한번 여론조사 전문가 모시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다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믿고 싶어 하겠지요. 그런데 갤럽이 가장 큰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추세를 봐야 되거든요, 여론조사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는 건데 여론조사 꽃의 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뭐 또 갤럽을 무시하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전혜영 교수, 여론조사 기관마다 너무 달라서 저도 사실 여론조사 이렇게 할 때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 요즘은 ARS에서 뭐 1번, 2번 기계음 나면서 그냥 누르는 방식이 있고요. ARS 방식이 아니라 전화 면접원 조사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별로 조사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조사 방식에 따라서 민주당 지지층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지 성향을 드러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일단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중요한 것은 추이입니다. 그래서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된 내용이 예를 들면 6개월 정도 쭉 봤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이냐 아니냐 아니면 60% 부정평가 때에 계속 유지를 하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급락이 있다면 어느 층에서 지지를 철회하거나 어느 층에서 반대 여론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목한 부분은 20대에서 상당 부분 지지율이 흔들린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는 것, 그것은 아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여성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돌봄 문제에 민감하다 이런적인 측면에서 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을 보는 것보다 응답률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얼마나 이 여론조사가 신뢰할 만한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 민주당 지지율이 좀 낮은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더니 비판을 많이 하시네요. 근데요, 제가 뭐 여러분들께서 어떤 정당을 지지하시든지 상관없지만 저는 항상 기본을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한 시점, 그 효과 어떨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보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까를 떠나서 목숨을 건 단식에 대해서 저 따위로 대응하는 여당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그 여론조사를 못 믿겠다, 그 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 여론조사를 소개하는 너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동의가 잘 안 됩니다. 임세현 대변인, 여론조사 어떤 거를 주로 보세요? 전 전반적으로 그냥 다 살펴보는데요. 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가 뭐 ARS 방식이나 뭐 직접 전화 방식이나 등등이 있는데 응답률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요새는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짜증나가지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많은 것도 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 여론조사도 참고할 만하지만 우리 길거리 미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내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여론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새는요. 윤석열 대통령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다 욕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욕하고요. 제 주변에는 모르겠어요. 제 주변만 그런지 모르지만 좋다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뭐 70대 이상의 분들은 뭐 지지하시는 분들이 뭐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역동적으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에서는 전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여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콘크리트지 않습니까? 65% 정도 콘크리트인데, 그러니까 이제 국정 운영의 탄력이나 뭐 이런 신뢰성은 거의 다 잃었다고 저는 봐요. 국민께서 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는 게 65% 이상입니다.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이걸 돌파를 못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지지하는 일부의 뭐 20, 30%만 믿고 그것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국민께서 납득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 임세현 대변인 얘기에 그 평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근데 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방식으로는 절대 이 우위에 설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론조사를 어떻게 입맛에 맞게 받아들입니까? 그건 저는 아무리 지지층이 그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당의 중심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취임 1년 동안의 어떤 그 성과, 평가, 진행해 온 것에 대해서 냉정한 반성과 성찰을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엄청난 어떤 폭정과 무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민주당이 그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지에 대한 그런 점검 없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평가를 받는지에서 당내에서는 진짜 밤잠을 안 자더라도 방법을 찾아내야 되죠. 이게 당의 결집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국민의 어떤 여론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을 어떻게 끌어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런 고민을 해야지 여론조사에 꽃을 안 보고 왜 갤럽만 믿냐. 이런 식의 비판이면 당의 발전에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결집이 한 적은 있나요? 근데 맨날 안에서는 내부 투쟁했지. 갤럽 여론조사를 갤럽을 극우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과거에 민주당도 갤럽 여론조사만 신뢰한다 그랬어요. 그 군사정부 시절에 이렇게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때 그때는 그런 짓이 가능했겠지만 지금 그럴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의견이 좀 다양하게 소개해달라 그러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님이 여론조사가 신뢰를 잃었다는 건 결과를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선거 결과와 대조해보면 거의 틀렸습니다. 그래요. 임동추님이 이런 아이디어 주셨는데 여론조사를 카카오톡으로 합시다. 그러면 또 정확할 것 같기도 하고. 여론조사 전화 받아본 적은 없지만 투표는 빠짐없이 하는 1인입니다. 박 실장님. 아까 어떤 분도요. 여론조사 믿지 말고 투표로 보여줍시다 그러는데 미디어 토마토 RN서치꽃 AR에서는 대체적으로 50% 육박이에요. 진 RJINY님 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예민하신데 제가 감안해서 두루두루 여론조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수영 컨설턴트 전반적으로 지금 이 사회가 너무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저도 지금 우리가 오늘 단식을 주제로 다루면서 과연 이제 인간의 그 최후의 수단, 투쟁 방식을 가지고 그 정말 인간의 존엄까지 사라진 것으로 해석하는 이게 과연 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 주소인데 참 그렇습니다.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자기 역할을 못 해버리면은 저는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곳에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또 하나의 뉴스가 그거더라고요. 오늘 여러 군데서 다뤘던데 서희초 교사 죽음 때문에 이제 그 지난주 토요일 날 굉장한 그 교사들의 시위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일체 정치의 불간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여야도 참여 안 하고 정치색을 안 띄었더니 오히려 굉장히 자율적으로 잘 끝나더라. 저는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 현실이 참 저도 좀 씁쓸하고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이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요. 좁게는 잘못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고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만 제가 바라고 기대하는 지점은 어느 진영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하면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가 제가 더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비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못 싸우면 그것도 비판합니다. 저는 어느 편을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그것은 배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하시지만 그런 비판도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가 누구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만들어 왔고 갖고 가야 할 대한민국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찌됐든 국민들이 선택했습니다. 만약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몫입니다. 속된 말로 당해봐야 합니다. 대통령 잘못 뽑았으면 그 잘못 뽑은 거 누가 뽑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뽑은 거 아닙니까? 왜 이제 와서 다른 쪽에만 자꾸 책임을 넘깁니까? 정말 나라가 이렇게 쫙쫙 갈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또 이럴 때일수록 임세현 대변인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아, 네, 그래야죠. 예. 네, 걱정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국민들이 뒤에 있다 하는 것을 또 많이 전해 주십시오. 네. 예.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이어질 김종대 레이더 시간에는 박정훈 대령 영장이 기각됐지요. 참 이 기각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기각해야죠. 만약에 그걸 기각하지 않으면 정의가 어디에 가서 숨을 쉬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동시에 교체를 했는데 한미동맹 강화 차원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것과 전혀 관련이 없을까요? 그런 부분들 궁금하니까 우리 김종대 의원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